저 김덕소입니다. 네. 일단 지금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어떤 부분에 반발하셔서 오신 거예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이라고 하는 1차 계획이 5년 동안 유아교육 계획이 시행됐었습니다. 시행되는 과정에서 공립유치원들은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했지만 사립유치원에게는 그 전에 매년 240여만 원씩 지원하던 교재 교구비조차도 없애서 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공립유치원도 학부모의 납부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학부모의 납부금들은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전혀 없는데 비해 공립유치원은 납부금이 있던 것을 영원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다 보니 제2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이 올해 만들어져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그 사용하는 계획을 저희가 받아보니 1차년도와 똑같게 공립유치원은 엄청난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고 사립유치원은 지원하는 제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에 관련돼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립유치원도 사립유치원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아이는 낳을 테니 국가는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달라. 근데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은 납부금이 없는 상태이고 사립유치원은 납부금이 월 평균 21만 4천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짜인 공립유치원을 확충해 달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선거 공약에도 공립유치원을 40% 만든다는 공약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아이는 내가 낳고 국가는 교육을 책임져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장관인 김상곤 장관께서도 교육은 국가가 완전히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유아교육 발전계획 속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정착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학부모의 평등권, 사립유치원을 이용한 학부모가 납부금 없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런 것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립유치원을 억압하는 제도들만 나열되어져 있는 발전계획이 현장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회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뭐 새 정부 공약에서도 이제 국공립 유치원 40%로 증원한다고 하는데 뭐 사립 유치원 일부 공공용으로 바꾸라든지 이런 계획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반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국가가 약속한 것처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이용한 학부모가 동일한 납부금, 다른 말로 하면 이 공약대로 말하면 국가 교육 완전 책임제니까 전혀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40%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정책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이 수는 줄고 있고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을 합하면 아이 수보다 120%나 과잉 공급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공립유치원을 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지어진다면 그만큼 유치원의 공동화 현상은 많아질 것이고 그건 곧 국가의 세금 부담들이 늘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지면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채용된 교육공무원, 교사들은 그들의 정년까지 아이가 없더라도 국가가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립유치원을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30년 내지 40년 동안에 국가 채무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좀 인식하고 유아교육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원하시는 걸 좀 간략하게 좀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부가 이 논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공립을 이용하든 사립을 이용하든 학부모가 납부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먼저 선행된 다음에 그 이후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계획들이 필요한지라고 한다면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이 감히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웠고 창조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제시하는 아름답고 화합적인 자리가 되었을 텐데 국민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외면한 채 사립유치원을 압박하는 정책 중심으로 새로운 2차 유아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들다 보니 교육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설립자와 원장님, 관계자들이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근데 아직 이 연구 용역 시작된 지 한 달 넘었는데 의견을 이렇게 나와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단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살아온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꼭 무언가 대화를 하고 서로 테이블에 앉으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유도해 갔는데 1차 유아교육 발전 계획 때도 동일하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동일하게 2차 유아교육 발전 계획도 협상의 테이블에 나와서 마음 열어놓고 얘기해보자 하지만 결과는 교육부가 그려놓은 밑그림대로 채색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분명하게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권익 이것은 꼭 찾아져서 이 나라가 저출산으로부터 아이 낳기에 신념이 생기는 나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저출산을 극복하는 유아교육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국가에게 우리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이 오늘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우선 제가 교육부 장관 면담을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김상곤 교육부 장관께서는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완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토대 위에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 한 말이 그냥 비어있는 공약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는 사립유치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훼손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진 것처럼 비춰지는 이 현상은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때가 놓치기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